95% of the people live their entire life and never live the way they want to live. Keep thinking until you start to think of thoughts of how you can do it. 대부분의 사람은 외부에서 성공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목표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오늘 성공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오랜 연구와 공부를 통해 내가 발견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몇 개의 단어에 불과합니다. 즉, 이름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몸도 사실 진짜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몸, 나의 손, 나의 다리, 이것들은 내 몸을 구성하는 일부분이지 진짜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일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하여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차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 즉 물리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물리적 세계에 완전히 갇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물리적인 세계의 외부 요인들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 인류의 95%가 외부의 물리적인 것에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순응하여 살고 있습니다. 성공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부의 확신의 저자 얼 나이팅게일은 성공에 대해 훌륭하게 정의했습니다. 성공이란 자신이 어디에 있고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 중 일부가 돈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테레사 수녀가 돈이 많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녀의 삶이 본인의 목표를 이룬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성공은 본인의 목표를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현해 나가면 여러분은 결국 성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쉬운데 우리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성공을 막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꾼은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우리의 잠재의식에서는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고 한계를 정합니다. 만약 우리 집에서 10개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10개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이고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다른 언어는 배울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기를 원하면 몇 개의 언어라도 더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정해놓은 마음의 한계 때문에 그 벽을 넘기가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 방해꾼은 주변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변의 모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통계를 보면 사람들의 95%가 평생을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대륙인 북미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일생의 40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들은 거의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들의 노후는 어떤가요?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난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40년간 남들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 95%를 제외한 단 5%의 사람들만이 재정적으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고 동일하게 취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미래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회에 적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한계를 당신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눈에 띄는 생각과 행동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시도나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띄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다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각자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각자의 생각에 대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우리가 정말 꿈꾸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에디슨을 생각해보세요. 라이트 형제를 생각해보세요. 다른 많은 선구자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목표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이미지로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제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고 우리 사회에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성공과 부에 대해 알기 위해 수많은 세미나에 참석했고 수많은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결국 해답은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 고민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의자가 있나요? 그 의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처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각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끌어들여서 머릿속의 그림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지금 현실에서 그것의 물리적인 복제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그리면 나는 결국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나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잘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앉아서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많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100억을 벌고 싶어요 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카드에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고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읽으세요. 이것이 실제로 내가 부에 관한 책들에서 배운 것이고 내가 직접 강연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저는 먼저 사람들에게 목표를 설정하도록 가르칩니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결정한 후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읽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현듯 당신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의식적으로 그 목표와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지만 계속 생각하세요. 그런 당신에게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지의 형태로 생생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세요. 내가 그 목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확히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좋은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을 롤모델로 하여 그 사람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절대로 옆집 사람에게 그 목표에 관해 묻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들과 옆자리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아마도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피부과에 피부 관리를 위해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피부가 엉망이라면 당신은 그 피부과에 계속 가게 되겠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정말 좋은 책을 구하고 그 책에 잠기고 확신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세요. 좋은 책을 가지고 다니며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 책을 2번, 3번째 읽을 때 분명히 이전에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책은 나폴레옹 힐의 Think and Grow Rich 라는 책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이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23년 동안 더 읽을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교육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습득한 후 지식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교육이라는 단어는 이끌어내다 또는 발전시키다의 의미인 라틴어 에듀코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교육의 목적과 본질은 사람에게 풍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며 시험을 치려고 많은 정보를 기억하려 발버둥 치지만 거기에 비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목표에는 얼마나 다가가고 있습니까? 교육은 내면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경이로운 힘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의 목적은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내용은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들이 첫 시간에 빈 성적표를 받아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점수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시각화한 후 자신의 성적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목표하는 점수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6,000년 전부터 기록된 역사로부터 알려진 성공 원칙입니다. 정말 그렇게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든 것이 성취된 방법입니다. 모든 위대함은 환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보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슨은 환상을 품고 그 환상을 이론으로 만든 다음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인류가 달에 갈 수 있는 것 또한 환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고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고방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잘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입니다. 전체 우주는 법칙에 따라 작동하고 극성의 법칙이라는 반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반대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음과 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기한 것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잘 생각해보면 충분히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혹여라도 그것이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그 속에서 좋은 점을 찾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당신이 실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부정적으로 내가 직업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내가 직업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은 직업을 찾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이 신체 또는 물리적 세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공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고 승리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말한다면 말한 것처럼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인 자아상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맥스웰 말츠는 1960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상의 개념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사람의 얼굴에서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마치거나 그들의 삐뚤어진 코 수술을 마치면 환자들에게 큰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수술 이후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마음에 그려놓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수술 후 긍정적으로 자신있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부끄러워하고 당신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는 사람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사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고 어떠한 일에도 쉽게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바로 가난한 자기 이미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IQ 테스트는 많은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스탠퍼드로 가져온 IQ 테스트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좋다, 나쁘다, 똑똑하다 또는 멍청하다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들에게 외부에서 이미지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미지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이미지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IQ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엉망이야. 너는 영원히 잘할 수가 없을 거야. 너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목표를,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당신은 목표를 이룬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존경하는 롤모델과 비슷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려보세요. 생생하게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주인공인 당신의 책에 나오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예술가인 반 고흐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반 고흐는 나는 내 그림을 마음에 먼저 그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 고흐는 마음의 그림을 그린 다음 벽이나 캔버스에 잘 옮겨서 그리고 색칠합니다. 만약 우리가 긴장을 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싶은지 마음속의 이미지로 명확하게 그리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실제 여러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볼펜과 노트를 준비해서 본인의 목표를 종이에 한번 써봅니다. 현재 시제로 써야 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가 아니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이미지를 보고 그것을 바로 글로 써봅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신이 꿈꾸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쓰고 그것을 읽기 시작하고 읽고 매일 읽으십시오.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으십시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위대한 스승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바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주 형상화하고 계속해서 읽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될 것이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습을 그리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외부의 영향을 잘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결국 우리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매일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을 보면 사건, 사고들로 매일 우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내용을 거르지 않고 그냥 그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문의 사건, 사고들로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어릴 때 신문을 보고 모두가 1930년대 경제 위기에서 파산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항상 우울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경제 위기임에도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모두가 경제가 어려워 사업을 접은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우울하게 지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나의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나에게 물어보고 나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결국 당신은 주위의 부정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이 상상한 당신의 성공한 모습으로 결국 변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